김건희 여사가 오늘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의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계엄 전혀 몰랐다 법정 증언, 리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이적행위 공방 확산, 호르무즈 연라는 트럼프, 왜 잦은 봉쇄하나, 한동훈, 만덕동 집 구해, 북갑 출마 공식화, 전직 CIA 국장, 트럼프 직무정지해야,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20살 해병의 목숨을 앗아간 수색작전. 그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 특별검사팀이 오늘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종 수색을 인식했음에도 묵인 방치한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이 최수근 상병 순직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진규 전 포11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위국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20살 군인이 목숨을 잃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묵인, 방치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임 전 사단장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비상계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비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김건희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이 계엄 전으로도 없느냐고 재차 묻자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디올백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답으로 답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전면 거부한 이번 증언이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리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 한마디가 외교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규탄 성명을 내고 국내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행동이 반인권적이라며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X 계정을 통해 즉각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인지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이 발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한인 회장도 이 발언으로 현재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눈총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언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발언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의 입장을 강력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는 것이 정청래의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식 규탄에서 시작된 이번 파문은 국내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발언이 대한민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호르무즈 연라던 트럼프, 자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개방을 요구해온 당사자가 오히려 봉쇄에 나선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하면서 이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다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과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의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몰타 국적 초대형 원유 수송선 아기오스 파누리오스 1세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했다가 기술을 돌려 현재 오만만 근처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선언 직후인 11일 일부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상교통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영국은 항행의 자유와 해역 개방이 세계 경제와 자국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옆봉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고객인 중국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란 항구가 아닌 곳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봉쇄 카드의 핵심 변수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느냐 여부로 트럼프가 유가 부담을 감수하며 얼마나 오래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만덕동에 집구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만덕에 집을 구했다는 말 한마디가 부산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동훈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밝히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만덕 지역을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온 그가 이번에 부산 거주를 공식화하며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산 북갑을 무공천으로 남겨 한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조직 없이 지역 밀착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전직 CIA 국장 수정 헌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CIA 국장이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이끈 존 브레넌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무정지를 주장했습니다. 현지 12일 영국외관 가디언에 따르면 브레넌 전 국장은 전날 MS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25조는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부통령과 내각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의회 지도부에 권한이 정지됩니다. 권한 정지 기간 수행하게 됩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넌 전 국장이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전직 정보수장이 헌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실제 발동과 내각의 동참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행정부 내부의 결속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룬 소식 중 김건희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 여러분은 법정 증언을 신뢰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